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뭐 입지가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황에 있는 그 한동훈의 자리를 좀 꿰차가지고 차기 이 국민의힘 안에서의 대권주자로 올라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본인의 의중은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정말 수준 낮은 아주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지금 윤석열을 어떻게든 쉴드를 치려다가 여론에 또 문매를 맞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다하다 칠 쉴드가 없으니까 사랑꾼 프레임까지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왜 지금 작금의 여러 상황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의 행태라든가 또는 매우 의도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윤석열 사단 검사로의 물갈이를 하고 있는 모습들, 그렇게 지금 검찰 인사이동에 대한 여러 잡음들이 이렇게 우리 민주당 계열이나 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 안에서도 이거 잘못됐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대통령실의 개입 논란 이런 것까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에 대한 윤석열을 감싸주겠다라고 내놓은 아주 민망한 이 발언들 좀 함께 살펴보면서 그 다음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옆에 페이스북 내용을 이렇게 띄워놨는데 보시면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습니다. 욕한 거 아닙니다. 주옥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냐? 당신이라면 범법 여부 수사 중인 자기 여자를 제자리를 하나 유지하겠다고 이걸 하이에나 떼들에게 던져줄 수 있겠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장인 좌익 경력이 문제가 됐을 때 했던 대처를 생각해보면 그건 방탄이 아닌 최소한의 상남자의 도리고, 비난을 듣더라도 이걸 사내답게 처신해야 된다. 누구는 대통령 전용기까지 내줘가면서 나홀로 인도 타지마할 관광까지 시켜주며 이 수십억 국고를 손쉽게 해도 처벌 하나 받지 않고 잘 살고 있지 않냐. 지금 이런 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정말 민망한 수준의 억지와 허위날조 망언이 섞인 내용이 이렇게 페이스북 글에 게재가 된 거죠. 이쯤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다라고 생각해요. 뭐 때로는 이제 민주진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뭐 가끔 가다가 좀 제정신을 차릴 때가 있다. 늘 이상한데 가끔 가다가 맞는 말을 던지게 되면 그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홍준표도 뭐 나름의 여러 이해관계가 좀 얽히고 설켜있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철학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냐라는 식으로 한 번씩 조명하고는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것도 어디까지나 흔하디 흔한 그 정치적 현혹 스킬이었던 거죠. 이번에도 보십시오. 이게 지금 한동훈이 흘린 집토끼, 이를 쓸어 담는 게 꽤 쏠쏠하다라는 그 결론으로 이어진 행동 패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지금 어떤 정치를 해왔던 인물인가, 전 다 답이 나온다고 봐요. 이 글 하나만 봐도. 물론 그 이전에 이 홍준표가 내놨던 메시지, 그 밖에 여러 어떤 행보들을 보면서 이미 평가는 다 내려진 인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앞서 보신 페이스북 이 내용들 너무 억지스러운 쉴드 가운데서 이치에도 흐름에도 아니 그냥 근거가 맞지 않는 일들을 그냥 끄집어내서 붙여놓은 것만 보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인 관련 빨치산 활동 경력 문제, 이걸 여기다가 어떻게 갖다 붙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었던 것을 당시 그 조선일보가 연좌해가지고 들먹였던 매우 부당하고 매우 부적절한 색깔론이었지 않았습니까? 관련돼서 여러 이 시민사회단체를 통해서 또는 이 여론에서 그 관련된 조선일보의 이 이야기들에 또 질타를 보내기도 했었고요. 물론 그 가운데선 이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결단, 메시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와 관련된 비위 의혹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당시에 부당한 어떤 연좌제, 부당한 색깔론에 기인한 형태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껏 심지어 그 수많은 어떤 비위 게이트들 가운데서 윤석열의 어떤 직접적인 도움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고, 또는 알고도 묵인해왔더라는 의혹, 정황,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사실 윤석열 본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일단 전혀 다르죠. 그리고 타지마할 관광이 어쩌고 한 거, 그 김정숙 여사의 전용기 탑승 루머를 거론한 거잖아요. 이거 작년에 그 조한기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재차 언급을 했지만 극우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퍼뜨려진 악성 루머에 불과하다라는 거, 이거 밝혀진 지 한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불을 지핀다라는 것도 어이가 없는 일이죠. 뭐 삼김 특검 주장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그 억지랑 똑같은 거죠. 윤석열을 붙잡아주는 그 콘크리트 보수 지지층의 한동훈이 아닌 내가 진정한 이 윤석열의 계승자다,
이런 걸 어떻게든 각인시켜주고 싶었던 홍준표의 정말 웃기지도 않은 딸랑이 흔드는 모습이, 이건 기괴하고도 정말 민망하죠. 심지어 지금 그 콘크리트 지지층의 상태는 또 어떻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영수회담 이후로 지금 균열의 조짐이 멈추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내부에서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윤석열 보고 보수 괴멸자다. 야, 윤석열 진짜 탈당 좀 해라. 구걸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하다 보수 커뮤니티를 넘어서 이 국민의힘 당원 커뮤니티에서까지 지금 막 쏟아져 나왔을 정도로 국민적 여론뿐만이 아니라 내부의 그 콘크리트 지지층에서조차도 그 어떤 들끓는 분노의 얘기들이 막 올라오면서 그 윤석열을 붙잡아주고 있던 집토끼의 이탈 분위기, 그 콘크리트 지지층의 균열의 흐름이 포착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 콘크리트 균열을 홍준표가 대신 메꿔주는가 동시에 집토끼를 품어 안겠다라면서 정작 상처받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국민의 민의 따위, 그 민심 따위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안중에도 없다, 이러고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그 홍준표 그의 정치적 한계점, 철학도 소신도 없었다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민주주의도 무너뜨려, 법치도 무너뜨려, 법 앞에 평등을 외면하고 아내의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을 이걸 뭐 거의 뭐 사랑꾼인 것 마냥, 상남자인 것 마냥 그렇게 말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죠. 지금 그런 말인즉슨 뭡니까?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를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홍준표 시장이. 그럼 저런 그가 권력을 잡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또 역시나 자신의 사유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저런 걸 또 들이밀지 않겠습니까? 민망하게도. 아내 범죄 의혹을 덮어주자고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러자고 이제 국민들이 주게 됐던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역대 그 어떤 대통령도 가족과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 이걸 권력으로 채 다 덮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심지어 그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고개 숙여서 국민들에게 사과했던 것,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에 또는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사지 않습니까? 아무튼 국민에게 찍히면서까지 윤석열, 김건희 그 두 사람에게 사랑받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홍준표, 정말 때 아닌 로맨티스트 납셨죠. 결국 그 어떤 방식의 옹호도 쉽지 않은 지경에 왔으니까 고작 들고 온다라는 것이 사랑, 감정에 호소하는 일뿐이라는 거죠. 정말 차갑게 식어버린 국민의 마음에도, 그리고 균열이 생긴 국민의힘 지지층에도 저런 말들이 곱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는 이게 이제는 정치를 내려놓을 때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지 않은가 싶습니다. 홍준표 시장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